자, 순열. 어떤 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거를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경우를 순열이라고 그러거든. 자, 순열이라는 거는 일단 뽑기를 먼저 하시고 뽑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그런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한다 까지 아시면 돼. 자, 순열이라고 나오면 NPR이라는 공식을 일단 먼저 떠올릴 텐데 이 NPR이라는 게 수용도로 먼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에서 두 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 3P이라는 게. 자, 퍼미테이션 있지만 잘 쓰진 않고 그냥 3P라고 읽으시면 돼. 자, 세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자, 그러면 1, 2, 3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1, 2, 3 세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1, 2, 3일 거고 1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자리에서 뽑을 수 있는 게 2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곱해서 총 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 자, 이 방법을 수영도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순열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5P3이라는 거를 5부터 3개를 배열을 한다. 이걸 일단 먼저 수용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세 군데다가 배열을 하는 거거든. 1, 2, 3, 4, 5를 세 군데다 넣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1, 2, 3, 4, 5고 1 들어갔을 때 두 번째가 2, 3, 4, 5 1, 2 들어갔을 때 3, 4,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5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3개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즉 5P3이라는 걸 5, 4, 3 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를 공식화 시켜서 적은 게 요거야. 이 개수가 몇 개? 알게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3P3이라는 거 있어. 자, 이거는 3부터 3개를 곱하시면 되거든. 순서대로 1씩 줄여가면서 적으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순열이라는 게 뜻이 뭐다? 뽑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3P를 계산하는 방법은 3, 2, 1 해서 3, 2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5P3 같은 거는 5, 4, 3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3P3은 3부터 3개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이 공식은 이해를 했거든. 그지?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수영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 순열이 문제가 복잡해졌을 경우에는 수영도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걸로 공식을 만들어 주기를 일단 먼저 바랄게. 되겠지? 이걸로 첫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순열을 찾는다. 회장 자리가 있을 거고 부회장 자리가 있을 거야. 4명이지 1, 2, 3, 4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회장 들어가는 게 1, 2, 3, 4. 다음 부회장 들어가는 건 1 들어갔을 때 2, 3, 4. 그래서 4 곱하기 3이 최종 정답이 된다. 자, 배역 ABC를 정하는 경우의 수 5명 중에서 고른다 이랬지. 자, ABC를 쓰고 A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1 들어갔을 때 2, 3, 4, 5 1, 2 들어갔을 때 3, 4, 5가 되겠지. 그래서 5, 4, 3이 최종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공식으로 써서 물론 4P2, 5P3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돼. 근데 일단 수용도를 만들 수 있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을 때 유리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보기 2번에서 보면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돼 있지. 자, 3장이 있어. 그지? 1, 2, 3이 있어. 그럼 여기는 1, 2, 3, 여기는 2, 3 해서 3 곱하기 2가 정답이 된다. 물론 3P를 쓰셔도 괜찮다. 자, 이 정도 알았으면 순열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안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승과 순열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할 건데, 계승이라는 게 뭐냐면 3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게 의미가 3부터 1까지 곱해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4팩 같은 경우에는 4, 3, 2, 1이 되겠지, 그지? 자, 5팩은 5, 4, 3, 2, 1이 될 거야. 자, 이 정도까지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식 하나 설명할 건데 뭐냐면 5팩은 5 곱하기 4팩이라는 거야. 자, 5팩은 뭐다? 5 곱하기 4팩이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용을 좀 시키면 n팩은 n 곱하기 n-1팩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굉장히 많이 쓸 공식이고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할게. 자, 방금 우리가 NPR을 계승으로 이용해서 고쳐낼 수 있다 그랬거든. 자, 여기서 설명이 두 번째 게 이게 나올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OP3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543이라고 표현을 하지. 5부터 3개를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럼 팩토리얼을 쓰려면 뒤에 2와 1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5팩이라고 쓸 거고 분모에다가 2와 1을 적어야지 원래 있던 수와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5 팩토리얼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2 팩토리얼이 돼. 그지? 자, 이걸 공식화 시키면 NPR이라는 거는 위에는 n팩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고 분모에는 n에서 r을 뺀 거 팩토리얼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6p2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6, 5겠지. 두 개니까. 그지? 근데 뒤에 이제 생략돼 있는 거를 뭐가 생략돼 있냐면 4, 3, 2, 1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분모에 4, 3, 1 같이 적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얘가 위에 있는 게 6팩 맞지? 6팩 밑에가 4팩이야. 이거를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NPR 쓰시고 6이 6팩 n팩 밑에는 4팩이니까 6에서 2를 뺀 거 n-r팩이라고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공식 만드는 과정까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거든. 요거랑 같이 이 공식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npn 이거는 n팩 np0 0 같은 경우는 1 0팩 1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 자, 밑에 정의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거든. 자, 이거는 의미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앞에 내용 계속 쓸 때도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되겠지? 물론 위에 걸로 0 넣어가지고 n0 넣어서 n0 넣어서 계산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자, 됐지? 자, 밑에 거 푸는 거는 계산 과정 따라서 맞춰서 한번 풀어봐 주시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라고 돼 있어. 이웃하는 경우의 순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 자,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래쪽 게 좀 더 많이 나올 거야. 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게끔 한다 그랬어. 2명을 하나로 취급을 하면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을 하나로 묶은 게 존재하는 거야. 이거를 일렬로 줄을 세운다.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4팩이라고 풀면 되겠지. 4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여자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있을 거니까 여기 배열하는 거 2명 일렬로 배열하는 거 2팩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 그래서 1번 답은 4팩하고 2팩하고 곱해 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는데 이 경우에는 2명인 경우에는 전체 배열한 거에서 2명 이웃한 거를 빼셔도 되거든. 그런데 이제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푸시지 마시고 여사건으로 푸시지 마시고 뭘로 가냐면 남자애들만 먼저 배열을 하는 거야. 남자애들을 먼저 배열을 하면 3팩토리얼 되겠지. 그래서 남자애들 배열을 하고 요 남자애들 배열한 빈칸에다가 빈칸 4군데에다가 여자애들을 배열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네 군데에다가 2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P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3팩하고 4P를 곱해서 계산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2명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구해진다. 하지만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다. 그지? 왜냐하면 3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지만 2명만 이웃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3명을 다 이웃 안 하게 배열하는 방법에 이 두 가지를 다 빼야 돼서 이 방법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설명했던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사건으로 가능하면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자, 다음. 꽃이 피어있는 화분 2개랑 꽃이 피어있지 않은 화분 4개가 있다.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 이웃하도록. 이거 2개를 한 개로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지. 5팩 쓰시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곱해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꽃이 피어있지 않은 거 4개를 먼저 배열하시고 했지. 빈칸이 5군데가 존재해. 거기에다가 2개를 배열해 주는 거야. 그러면 OP만 곱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적어도라는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 주냐면 여사건을 떠올려 준다. 적어도는 항상 여사건을 떠올려서 문제를 푼다. 반장,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를 찾아라 했으면 반장, 부반장에 남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자, 7명에서 반장, 부반장 뽑으면 됐지. 반장, 부반장. 그러면 7P2로 계산할 텐데 이 중에서 남자만 반장, 부반장 되는 경우는 4명에서 뽑는 거니까 4P를 빼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자, 2번.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웠는데 남자랑 여자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랬어. 자, 남자가 3명이니까 좀 많아, 그지? 그럼 교대로 쓰려면 여기 밖에는 여학생들이 못 들어가. 그래서 남자 배열하는 거 쓰고 3팩, 여자 배열하는 거 쓰기만 하시면 돼. 이게 여남 이렇게 가면 남이 또 붙어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남하고 여여 가운데 사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교대로 서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 경우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끊어갑시다.